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5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몇 번밖에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말이죠. 아마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죠. 그녀가 받은 단 한 번의 선물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게 실화입니다. 혈연관계도 아닌 두 여자가 어떻게 이보다 더 진한 모녀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기를. 1985년 겨울 서울의 한 달동네.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밤 8살 소녀 영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영희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영희는 착하니까 복 많이 받을 거야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 하지만 이제 영원히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장례식장에서 영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열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자신까지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3살 터울의 여동생 영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어댔어요. 그날 밤 영희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겠다. 엄마와 동생을 내가 보호해야겠다. 8살 아이가 하기엔 너무 무거운 결심이었지만 그 결심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부, 공장 일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지만 한 달 벌이로는 세 식구가 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무거운 신문 가방을 메고 골목골목을 다니는 일.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많았지만 영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자. 영미 학용품도 사주고.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영희는 집에서 동생을 돌봤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밥도 차려주고 때로는 아픈 동생을 업고 병원에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많이 배우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우리 가족을 편하게 해드리겠다. 그 꿈 하나만 보고 달려갔어요.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아르바이트 종류가 더 늘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팔고 주말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했어요. 또래 친구들이 연예인 이야기를 할 때 영희는 오늘 몇 시간 일해서 얼마를 벌었다를 계산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게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요. 밤 1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까지 숙제를 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버린 영희를 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랐나. 내가 무능해서 이 아이한테 이런 고생을.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께 말했죠. 괜찮아요, 엄마. 저 공부 잘해서 꼭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희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이 다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2달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영희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 1학년 때 영희 일과는 아르바이트, 학교 아르바이트, 집. 이런 생활을 1년 내내 반복했어요.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영희는 늘 일터에 있었죠. 그런데 2학년이 되던 해봄 영희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같은 과 3학년 선배로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영희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늘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고 준호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후배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커피라도 한잔 할래? 처음엔 영희도 경계했습니다. 나한테 연애는 사치야.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어.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영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손님으로 나타났어요. 라면 하나만 사면서도 1시간 넘게 매장에 있으면서 영희와 대화를 나눴죠.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처음 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아니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정말 멋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의 마음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준호는 계속 영희를 챙겼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교재를 빌려주고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고 때로는 영희가 못 먹은 끼니 대신 간단한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영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만은 20살의 평범한 여대생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영희야, 나랑 사귀자. 드디어 준호가 고백한 날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어요. 선배, 저는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에요. 집에서 저를 필요로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선배에게 온전한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준호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하지만 3개월 후 준호에게 입대 통지서가 왔습니다. 2년간의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영희야, 내가 군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기다림조차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선배, 미안해요. 저는 선배를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 그보다는 선배가 더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날 밤 영희는 처음으로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그렇게 군대로 떠났고 두 사람의 첫사랑은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6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26살이 되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여전히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고 동생 영미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영희의 월급 대부분은 집안 살림과 동생 학비로 나갔습니다. 영희 자신을 위한 건 거의 없었어요. 옷도 몇 년째 같은 것들을 입고 화장품도 가장 저렴한 것만 사용했습니다.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라며 웃어 넘겼죠. 그런데 어느 금요일 오후 운명이 다시 한번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이 있었는데 상대방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었는데 그가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호 선배. 6년 만에 재회였어요. 준호도 영희를 알아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났습니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선배도. 잘 지내셨어요?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어요. 준호는 군 제대 후 다른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은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영희보다 먼저 사회에 나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영희야,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군대에 있을 때도 제대하고 나서도. 너는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영희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거였어요. 선배는 여자친구 없으세요? 없어. 너는? 저도. 없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달랐어요. 이제는 둘 다 사회인이었고 특히 영희는 여전히 가족의 부담을 지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달랐습니다. 6년 전보다 더 성숙해져 있었고 영희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영희야, 난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 가족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게. 그 말을 듣고 영희는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결혼을 한다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걱정되었어요. 영희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 동생을 계속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시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안했거든요. 선배,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시댁에서 싫어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시게 될 거야. 준호의 확신에 찬 말에도 불구하고 영희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강했어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영희가 준호의 부모님을 뵙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영희는 몇 시간을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손질했지만 긴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집안 사정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하지?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영희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 박순자님은 60대 중반의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영희를 보자마자 어머, 우리 준호가 말한 그 예쁜 아가씨구나 하며 반겨주셨어요. 아가씨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어. 어린 나이에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참 기특하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효심 깊은 아이가 몇이나 되겠냐.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영희는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아가씨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네. 오래전부터 관절염이 심하셔서 일을 못하세요. 그럼 병원비도 많이 들겠구나. 힘들겠어. 영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수도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네, 조금.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벌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될 텐데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 순간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도와주겠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두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영희를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셨죠. 영희야,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에 쥐어둔 돈도 없지? 영희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이 돈으로 필요한 혼수 준비해라.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걱정 마.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영희 손에 쥐어주신 봉투.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 만나 인사드린 게 전부인데 그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주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가 될 아이인데 당연한 거지. 그동안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영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계산도 조건도 없는 순수한 마음. 어머님,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그날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야겠다.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들에게 나도 진짜 딸이 되어야겠다. 집에 돌아가는 길 영희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날 밤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내가 드디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엄마는 정말 기뻐. 이제 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희 쪽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준호 가족들이 영희네 가족을 친가족처럼 대해 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영희의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님, 이렇게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영희의 어머니도 감동하셨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다며 계속 인사를 드렸죠. 결혼 후 영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친어머니와 동생을 챙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영희야, 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어느 날 영희의 친어머니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병원에 가서 미리 모든 비용을 지불해 두신 거예요. 영희가 병원에 갔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환자 보호자 분이시죠? 이미 모든 비용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오셔서 아들 며느리 친어머니 수술비라고 하시면서. 영희는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해결할 일인데.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니야? 영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은 정말 나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사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영희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태교부터 출산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어요. 영희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다 주시고 출산 후에는 한 달 동안 산후조리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영희야, 넌 그냥 애만 잘 키우면 돼. 다른 걱정은 내가 다 할게.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60대 중반의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영희와 아이들을 돌봐주셨죠. 영희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영희를 부둥켜 안으며 우셨어요. 영희야, 이제 내가 내 어머니야. 슬퍼하지 마. 어머니는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혈연으로 이어진 어머니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영희와 준호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시어머니는 영희의 아이들을 친손자 이상으로 아껴주셨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어요. 특히 큰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면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 바빴죠. 우리 손자가 전교 1등 했대. 영희가 워낙 똑똑하니까 애들도 머리가 좋아.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75세가 되던 해 시어머니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영희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봤고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고 직접 요리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영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며느리가 어디 시어머니 병간병까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거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갚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런 영희를 보며 흐뭇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영희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우셨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영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30년 동안 정말 좋은 며느리 역할 해줘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어머님, 고마운 건 제가 어머님께 더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난 딸 하나를 더 얻었거든. 그 대화를 나누던 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어요. 영희는 며칠 밤낮을 새우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의식이 또렷할 때 영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영희야, 내 어머님,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너를 며느리로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셔서. 내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잘 부탁해. 너라면 우리 가족을 잘 지켜줄 거라고 믿어.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희는 그날 평생 가장 서럽게 울었습니다. 친어머니를 보내드릴 때보다도 더 크게, 마음 깊숙이 울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참 복 받은 시어머니셨겠어요.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효도했다니.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어요. 복을 받은 건 자신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야말로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희는 매일 그분을 그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들이 그 따뜻한 할머니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영희는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세월이 더 흘러 영희의 아들들도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영희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뵈었던 그때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긴장한 표정, 조심스러운 말투, 작은 목소리. 영희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아이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줘야겠다. 첫 만남부터 영희는 미래의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이 널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편하게 생각하고 자주 놀러와. 결혼 준비를 할 때는 혼수 준비도 넉넉히 도와주었어요. 자신이 받았던 5천만 원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하고 싶어.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큰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미역국 끓이기부터 산후조리까지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했어요. 둘째 아들의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는 두 며느리 모두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이제 영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며느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어요. 그 따뜻함이 우리 가족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영희는 70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 두 며느리, 그리고 5명의 손자, 손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영희는 항상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며느리들이 음식 준비를 도울 때 영희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 고마워.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품에 안길 때 영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다니. 정말 고마워. 어느 날 큰며느리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친어머니보다 더 편하고 따뜻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는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았어요. 3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감격을 며느리도 느끼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영희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피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계산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죠. 그 사랑을 받은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를 진짜 딸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의 표현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저도 며느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가끔 영희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혼자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죠? 어머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며느리들한테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친자식처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같은 피가 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이해, 그리고 서로를 위한 희생.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죠. 영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랑이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